안녕하세요. 트래블제이의 제일미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터키 그리스 한 달 여행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질문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초반부터 끝까지 그 마이크가 좀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저도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여행지부터는 이제 마이크가 수리가 된 상태로 떠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터키 같은 경우는 이 코스대로 대략 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7,200km, 여기는 5,588km라는데 7,200km를 이런 순서대로 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여행 시작은 그 사비아 객첸 공항에서 차를 렌트를 한 다음, 그다음에 볼루를 지나서 샤프란 볼루에서 아름다운 드론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앙카라에 가서 또 케밥, 고등어 케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벼룩시장을 제가 돌았죠. 그다음에 아마시아에서 또 아름다운 드론 사진을 멋진 드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수는 제가 일정상 못 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볼 게 있는 도시는 아닌 것 같아서 패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라부존을 갔었고 리체라는 도시를 가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행 가기 전에 여기를 뺐던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한데 그리고 이제 에르주름에서 많은 정말 분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환대해 주셨고요. 그리고 카르스 여기서부터는 동부 지역은 국경 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이고요. 이게 아니 유적지 그리고 도우베아짓에서는 제가 개한테 물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라트산은 그래서 개한테 물려서 못 갔고요. 그리고 반호를 거쳐서 그리고 여기가 마르딘으로 갔습니다. 마르딘에서 정말 아름다운 중동의 밤을 제가 경험을 하고 디아르바킬에서도 재밌는 경험을 했었는데 특히 여기서는 힐튼 5만 원짜리 힐튼에서 잤는데 흙탕물이 나왔던 그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넴로트산, 네, 신들의 산인 넴로트산에 갔었고 산루우르파에서 그 10대 그 청소년과 또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가지안테프에서는 여기는 이제 전주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 음식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켄데르는 이쪽을 가다가 제가 차를 돌렸고요. 그리고 아다나에선 제가 얼굴을 찍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가 많았는데 데링쿠유 그리고 카파도키아 그다음에 메케산 같은 그 드론 멋있게 날렸던 곳들 그런 곳들을 지나간 다음 소금 호수를 또 지났고요. 그리고 코니아 코니아도 재밌었습니다. 안탈리아 그리고 뭐 페티에하고 카시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쭉 해서 이즈미르 그 차나칼레 최악의 이제 유적지가 이제 저한테 트로이였는데 지나서 부르사 이스탄불에서 이스탄불은 4박 3일을 하면서 그리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부터는 이제 제가 그 비행기를 놓쳐서 하루 일정을 날려서 안타깝게도 아테네에서 바로 이 부분들 고린도랑 이 부분을 건너뛰고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여행을 해서 그리고 산을 하나 지난 다음에 쭉 가서 데살로니키 찍고 여기까지는 또 못 가고 일정 때문에 못 가고 일정은 제가 정말 빡세게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중간에 그 메테오라하고 델피를 지나서 아테네에서 이제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섬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갈 생각이고 여기는 사실 혼자 가기엔 좀 아까운 곳이고 뭐 신혼여행이나 커플로 가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섬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다음 기회를 일단은 터키를 한 달간 한 바퀴 도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200km를 23일 동안 돌았는데 하루에 300km 이상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5시간을 하루에 운전을 매일 해야 가능한데 만약 30일로 늘려서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이제 260km를 매일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다른 분들이 많이 안 가시는 동부라든가 이런 에르줌, 카르스 그리고 도우베아짓 이런 곳들 그리고 남부에 있는 디아르바키라 산루르파 특히 마르딘 이런 곳들을 다녀온 것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면 그 풍경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터키가 한국 대비로 8배가 더 큰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특히 선셋이라든가 또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사막의 풍경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터키가 진짜 풍경이 엄청난 나라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어,
사막이 많기 때문에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 좀 신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풍광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11월 같은 경우에는 그 낙엽이 진짜 이쁘게 지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성도 이런 아름다운 풍광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렌터카 여행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렌터카와 유류비가 그 이 두 나라가 저렴한 나라입니다. 제가 여행을 했을 때는 리터당 한 1,000원 정도였고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아다니는 여행이기 때문에 렌터카가 기동성도 좋고 그리고 다니기도 좋고 덜 피곤합니다. 만약 이 루트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닌다면 정말 그 캐력 끌다가 여행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 이상이면 무조건 렌터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사고가 날 것이 두렵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케어를 하고 다니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을 안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행은 그냥 그런 대로 잘 다니고 있는데 개인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터키는 이제 이스탄불 같은 도시권은 좀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 지역들은 그냥 뻥 뚫려 있는 그런 길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니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인데 터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도로 사정이 좋습니다. 톨비가 근데 문제인데 톨비가 그 이스탄불에서부터 이제 사비아게첸 국제공항에서 이제 지나서 그 이 볼루까지 가는데 그때까지 이제 굉장히 좀 비싼 편입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의 대부분의 그 도시들을 움직일 때는 고속도로가 별로 없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신 이제 이쪽에서 보면 안탈리아라든가 이쪽 그 휴양지들 있잖아요. 유럽인들이 많이 오는 휴양지는 사람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들은 고속도로가 좀 있다.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이제 이 정도 부분에서는 좀 고속도로 비용이 좀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 100km 정도 수도에서부터.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아테네 인근 지역들은 굉장히 비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았던 것 같고요. 한국보다 조금 더 싼 정도? 근데 여기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제 비쌌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리오 안티리오라는 다리가 있거든요. 이 조그만 다리인데 한 3분 건너는데 18,000원 그 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톨게이트가 한 40km, 50km마다 이제 하나씩 딱딱딱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이패스 같은 거 잘 안 쓰고 동전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전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나라 역시 경제 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차량 관련 세금이 한 2000cc 차가 넘어가는 차 같은 경우에는 50%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없으니까 운전하기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 도시를 벗어나면. 그리스 역시 그렇게 차가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 도로에 산이 많고 꾸불꾸불한 데다가 그 절벽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해안가라든가 산 쪽에 다니다 보면 절벽을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좀 많이 위험하고 제가 운전을 좋아해도 위험하고 피곤했고요. 가능하면은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다니신 거를 좀 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경차보다는 그 클리오 이상의 차량으로 좀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 차에다가 수동카를 타고 다녀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 중 하나가 이제 경비, 자동차 관련 경비인데 제가 이제 렌터카로는 20일 동안 이렇게 운전하면서 다녔는데 52만 원이 나왔습니다. 르노 클리오였고요. 그리고 그리스는 7일 빌리는데 16만 원. 둘 다 이제 2만 원대, 만 원대로 굉장히 렌터카가 싼 나라긴 한데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주유 비용입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7,200km를 달렸는데 그 37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 제가 그 2,457이니까 3분의 1 달렸는데 기름값이 31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터키는 리터당 1,000원, 그리고 그리스는 리터당 2,500원이었어요. 2.5배죠.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은 1,6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두 나라가 기름값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톨비도 상당히 이쪽이 비쌌고요. 그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 위반 같은 경우는 그리스는 거의 단속 자체를 안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터키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곳곳에 스피드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터키 사람들이 운전을 좀 격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구글 내비를 찍고 가든
어떻게 하든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차들 속도에 맞춰서 이제 따라가곤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단체로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고속도로를 시속 100km 정도를 달리면은 다 추월당하거든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을 좀 잘 봐가면서 달리셔야 하고 동부나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제 동부나 남부 지역은 군인들이 좀 많고 장갑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는 남부나 서부는 교통 경찰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관광지 쪽 같은 경우에는 교통 경찰이 있어서 단속을 좀 하는 그런 측면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린 게 어디였냐면은 파묵칼레 가는 길에 한번 걸렸습니다. 특히 서부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들이 잠복 근무를 좀 하거든요. 과속으로 좀 걸리면은 좀 가다가 경찰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쪽에다 차 세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보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다나부터 뭔가 조금 현대화된 유럽 도시 느낌이 있거든요. 빌딩도 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는 이스탄불까지 가는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속도 내시면서 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세게 달리는 재미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조심해서 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숙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아다나 이비스에서 17,000원 내고 잤었고 가지엔테프에서는 힐튼에서 5만 원 잤었는데 그 평균적으로 보면은 3만 원에서 3만 5만 원 사이에서 묵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 터키 다 합쳐서 한 달 동안 12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물론 방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 동부 지역은 예약을 안 하고 갔는데 찾아보니까 80리라, 뭐 8,000원대, 만 원대 이렇게 잘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가셔서 내고를 쳐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방을 못 잡으면은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그리스는 조금 더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EU와 EU가 아닌 나라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4만 원대부터는 좀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물가인데요. 워낙 많이 유튜브 중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물가는 두 나라 다 일반적인 물가는 저렴한 편이고 음식도 저렴한 편입니다. 공산품은 좀 비싼데 우리가 뭐 현지에 가서 살 일은 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관광지 물가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비쌉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스탄불 같은 경우에도 관광지 물가가 먹는 물가가 조금 있는 편인데 그래도 한국보다 싸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테네나 섬 지역은 아무래도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한 얘기가 그리스 아테네 정말 비싸다고 하는데 관광지가 아닌 조금 벗어난 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스테이크 같은 경우도 만 원 아래에서 먹을 수도 있고요. 한국 분들이 호텔을 잡는 곳들이 주로 이제 아테네에서도 이제 관광지 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비싸게 드실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좀 오래 살기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굳이 이제 관광지에서 머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경비를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차를 타고 운전했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 머물렀던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1인 5,000원 선에서 터키는 1인 5,000원 선에서 케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식집 같은 경우에는 동부 이런 데는 거의 전멸이고요. 이제 이스탄불이나 이즈미르 같은 기업 도시들 이런 큰 도시들에서는 가능했는데 카파도키아에서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카파도키아 한식은 약간 그 아시안들을 위한 그런 음식 같아서 약간 맛이 좀 다르긴 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10월에 초에 여행을 가서 10월 말에 터키 여행을 끝내고 11월에 이제 그리스를 넘어왔거든요. 터키 같은 경우는 한 시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것이 아무래도 중동하고도 접해져 있고 유럽하고도 접해져 있고 여기는 내륙 고원지 지방이고 그리고 여기는 해양성 지중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기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좀 복잡합니다.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영상 8도에서 35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중동 지역이라서 굉장히 덥고 여기도 여름에는 좀 덥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안탈리아 같은 경우도 여기도 해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여름에 그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춥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겨울옷을 좀 많이 갖고 왔었는데 여기만 조금 추웠고 그 뒤부터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반팔 같은 거, 반바지 같은 거를 좀 어떻게든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반바지는 없었고 그냥 반팔을 더 추가로 구입하고 얇은 긴 바지를 구입을 했던 게 요 가지엔테프였습니다. 예.
일단 해외 관광객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방 가면은 아시안이 왜 여기 왔나 싶을 정도로 아시안이 전멸이고요. 터키 하지만 이제 세계적 관광지인 이스탄불이나 아테네 같은 경우는 아시안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중국이 이제 국경이 열리고 이제 해외 여행이 다시 시작되면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뭐 파리라든가 뭐 로마 이런 데는 런던 이런 데는 중국인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없기 때문에 벌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번 봄에 좀 빨리 가셔야 벌룬들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봄, 여름까지. 가을부터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갔던 10월에도 이스탄불의 명소들은 줄을 많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환경인데 인터넷 환경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터키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호텔에서도 안 잡히는 부분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도시와 도시와 연결된 이런 부분들은 3G도 안 터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전하신다면은 미리 오프라인 지도를 구글 맵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 받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리스는 터키보다는 괜찮습니다.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공항에서도 터키는 1시간짜리를 무료로 받거든요. 그 이상은 이제 돈을 내야 되고. 근데 아테네는 그냥 무료로 이제 공항 내리자마자 와이파이 잡히고 전체적으로 좋은데 터키는 사실은 스타벅스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안 잡혔고 호텔 안에서도 힐튼 호텔에서도 잘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 데이터를 이제 아껴가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중간에 모자라서 추가로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치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터키 사람들이 착한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었고요. 사실 차가 털리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여행의 리스크였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촬영 기기들이라든가 뭐 좀 값이 나간 것들은 다 호텔로 갖고 들어오고 다시 내리고 이걸 반복을 했었는데 털린 적이 없었습니다. 뭐 후기 같은 것들 보면 털렸다는 이야기들을 보긴 봤거든요. 근데 정말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고 뭔가 내가 약점을 보인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추론을 해보고요. 그리스 사람들도 괜찮습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일단은 근본 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범죄 같은 거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아테네에서 호텔을 잡았던 곳이 이제 우범지대였는데 우범지대에서도 차는 안 건들더라고요. 그래도 늘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탄불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지역들은 주차는 그냥 길가에 대면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 호텔 예약할 때 주차 여부를 우리가 한번 보는데 다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호텔 앞에 대충 대라 이런 분위기고요. 이즈미르나 이런 대도시권, 그 서부의 대도시권에선 제가 숙박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앞에 대라 이런 분위기 같은데 그래도 이쪽은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이스탄불 호텔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루 차를 냈는데 호텔 앞에 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장소가 없으면 뺑글뺑글 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소도시 위주로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 대신 이제 그 데살로니키에서는 주차 장소를 찾는데 20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아테네 같은 경우에도 호텔 앞에 됐습니다. 오범 지역에. 전체적으로는 두 나라 전부 다 이제 주차비를 낼 일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썬블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은 썬팅이 안 된 차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썬블럭 부분인데 터키에서 제가 이제 힐튼 호텔에서 워시백을 놓고 떠나서 다음 도시에서 숙박할 때 알았거든요. 그 굉장히 난감했는데 그래서 썬블럭을 사려고 막 찾아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썬블럭이 없는지 이 나라 사람들은 썬블럭을 잘 안 쓰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차량용 햇볕 가리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000원 정도? 뽁 찍찍이로 이제 딱 창문에다가 딱 붙이는 그런 게 있는데 백미러만 살짝 보이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가 강할 줄 몰랐습니다. 특히 이 가지엔테프라든가 디아르바키르 이쪽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남쪽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자연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똑같은
그래서 햇볕을 다 받고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유니클로 경량 패딩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창문에 껴서 다니니까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터키 동부랑 남부 지방들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동네 사람들이 가장 여행자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했고요. 저는 사람들로 인한 되게 좋은 추억들은 여기 참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쪽으로 와서 약간 유럽 같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도시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하지만 장갑차들도 있고 해서 테러의 위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테러를 보진 못했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여행을 하면서 내전이 일어나는 곳 아니고 테러가 그렇게 동네 분위기를 많이 해치거나 여행객들을 위협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 아는 분이 이쪽을 여행하다가 군인이 차를 세워서 돈을 달라고 해서 이제 200리라를 줬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정말 좋아하나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이스탄불 안탈리아 여기를 빼고 이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 이 다른 지역들 소도시들은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들도 우리가 이제 그 피를 나는 혈맹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사실은 우리나라 참전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차이니즈라고 생각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그 동양인들 지나가면 마스크 고쳐 쓰고 이런 것들을 좀 경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 다 이제 한국인들, 아시안들이 지나가면 좀 주목을 받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속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과속 딱지를 4개 정도를 받았는데, 과속 카메라가 이제 곳곳에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게 어떤 게 과속 카메라인지 몰랐는데, 약간 철제 육교 같이 생긴 거가 이렇게 딱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하이패스 지나갈 때 그냥 쑥 지나간 거 있잖아요. 그 정차하지 않고 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략 한 3만 원 정도의 범칙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이제 4개 정도 이제 결제가 시차를 두고 이제 결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제가 되는 게 그 렌터카 업체 결제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좀 달리고 다른 차들하고 맞춰 가다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싶으면 좀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 공항 렌터카 픽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스탄불 공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그 렌터카 업체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물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두 번 물어서 갔고요. 일단 공항 밖으로 나가서 길을 건넌 다음에 왼쪽으로 일단 계속 왼쪽으로 10분 이상 걷다 보면은 주차가 된 차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렌터카 업체들 그 간판들이 보이고 허츠 이런 것들 보이고요. 그럼 맞게 도착하신 겁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입국장에서 내리면 가장 오른쪽 끝 공터까지 가시면 픽업 차량을 주차하는 넓은 터가 나고요. 제 영상에서도 기다리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허츠나 이런 메이저 렌터카 업체들은 거기를 지나서 또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간판들이 이제 허츠 같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간 공항에서부터는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터키를 가는 게 10월 달이었고 지역별로 날씨가 달랐습니다. 북부는 선선했었고, 그리고 동부는 영상 8도까지 떨어져서 약간 쌀쌀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마르딘 같은 이런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35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온도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당황을 좀 했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산지대였던 카파도키아도 한 영상 2, 3도까지 상당히 좀 추운 편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안탈리아를 갔을 때는 반팔 반바지 꼭 그런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20 며칠 걸렸는데 이스탄불 딱 오니까 이때 이제 쌀쌀하더라고요. 비도 오고. 그리고 여름이 이제 성수기인데 여름 성수기 때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조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는 이제 여름에는 다 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바지 반팔 위주로 가져가시되 긴 바지도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벌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 1일 날 넘어갔는데 그 11월에 여행 가는 건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기로 접어드는데, 물론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첫날만 비가 오고 그 뒤로는 비가 안 왔는데, 여행하다가 이제 비가 오면 되게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가장 큰 것은 비수기 내륙 쪽은 그 이쪽 내륙 쪽 있잖아요. 비수기 내륙 쪽은 그
문을 닫는 숙박업소나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서 을씨년스럽고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여러 섬들은 비수기에 가셔도 그나마 괜찮긴 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 경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30일 하는데 한 12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렌터카는 터키가 52만 원, 그리고 그리스가 16만 원에서 토탈로 68만 원. 그리고 주유비는 터키가 37만 원, 그리스가 31만 원 해서 68만 원 나왔고요. 범칙금은 그리스는 없고 터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 내실 거니까 네, 그럼 패스하고요. 그래서 총 500만 원 경비 중에서 숙박 120만 원, 그리고 렌터카랑 주유비 해서 한 260만 원 나왔으니까 나머지 250만 원 정도는 먹고 그리고 유적지 방문하고 뭐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식비를 많이 안 들었던 게 워낙 이제 일정에 쫓겨가면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방도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부분 터키는 조식이 나와요. 그래서 아침 비용이 거의 들지가 않았었어요. 물론 조식이 다 비슷비슷하긴 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만족스럽게 잘 먹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원의 터키 그리스 여행에 대한 마무리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드릴 말씀들이 많긴 하는데 지금 시간이 길어진 관계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